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이태리식 요리, 프랑스식 요리, 그리고 중식 요리, 그리고 또 아메리칸 스타일 요리, 이런 식으로 요리의 어떤 특정한 나라의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제일 특징이 없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이죠. 잉글랜드 스타일 요리를 봤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면 영국은 이 요리가 없을까? 영국에 가면 아침 뷔페로 먹는 간단한 소세지하고 빵, 잼, 이런 종류. 또 영국에 가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피시앤칩스 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독자적인 요리라고 할 거는 내장죽 비슷한 거, 그게 무슨 독자적인 보편적 요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잉글랜드 요리라는 것은 제대로 없다. 스코틀랜드는 스카치 위스키라도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과연 한국에서 한국을 정의할 수 있는 이념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한국식 좌파나 우파가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의문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방해한 세력들이 황장수는 좌파다 그래요. 자, 여러분 좌우가 뭡니까? 쉽게요. 특히 숙골들일수록 좌우를 따지면서 좌파다라는 말은 마치 저자는 빨갱이다는 식으로 낙인 짓는 이야기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좌파다라는 이야기에 숨어 있는 것은 빨갱이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반공을 국시로 할 때 빨갱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낙인, 영어로 라벨, 이 낙인을 찍는 것이죠. 이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의 우위를 갖다가 설명할 수 없을 때 흔히 등장하는 것이 낙인 찍기입니다. 거부라고 낙인 찍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으로 저는 모질하는 것들의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 개념이나 알아야 좌파고 우파고 낙인 찍을 수 있죠. 자, 지금 전 세계에 이념적으로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나눈다? 이것도 이제 틀렸어요. 영국 같은 나라에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국가 공공의료 서비스가 있죠.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그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지요. 또 그뿐입니까? 임대료까지도 규제하고 있어요. 자, 그런 영국을 보고 도대체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그러면 보수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똑같은 시스템, 그리고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도 똑같은 시스템이면 영국이 그러면 좌파의 나라입니까? 우파의 나라입니까? 그럼 영국의 우파도 내셔널 헬스케어에다가 공공주택, 좌파도 그렇게 말하면 영국에서 좌우파 개념이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의 뉴욕 같은 데도 임대료 규제하잖아요. 자, 임대료를 규제한다. 대한민국에서 임대료 규제하면 좌파라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것뿐입니까? 미국에서 성적 말고 인종에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는 티오를 달리한다. 이것도 좌파적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대법원이 이걸 유지시켜가고 있는데 대법원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좌우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요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크롱이 지배하는, 마크롱은 신자유주의의 대변자지요. 과거에 공화당보다 더 강한 신자유주의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마크롱이 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래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아주 손쉽게 좌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사회 이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좋아하면 우파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좋아하면 좌파입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왜 한국의 거구들은 푸틴을 우파로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욕을 합니까?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데 한국의 거구들은 왜 트럼프를 신을 받들듯이 떠받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숙골들이 좌우를 바라보는 데서 거의 방향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그냥 개념 없이 푸틴도 우파, 트럼프도 우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김정은이를 만나서 비핵화한다고 시호를 하고 평화협정까지도 받아들이려고 시도하는 트럼프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문의 철학적
깊이가 없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참으로 종이장만큼 가벼운 인간들이 좌우를 논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봐요. 저는 황장수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올바른 우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저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그야말로 대부분이 북에 동조하거나 러시아에 동조할 때 그 속에서도요,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는 싸우면서도 그는 PD 같은 친소련 그리고 NL 같은 친북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련과 북한을 부정하고 공산주의가 머지않아 멸망할 거라고 사우르 언더스크를 들어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언더스클에서 내보냈어요. 대응을 할 자가 없어서. 그 시대에 그런 거를 따지고 물을 수 있다는 거 80년대 초에요. 그런 사람 별로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서울대에 주사파가 판을 칠 때도 그 사람 과예요. 주사파 발을 못 디디게 하고 나중에 서울대 최초로 주사파 학생회장회가 지금 저 민주당 가가지고 뭐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 거 있는데 황 대표가 후배예요. 황 대표가 보기만 보면 패죽인다 해서 도망 다녔어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황 대표는요 철저한 친미주의자죠.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까지 친미적인 시각으로 뉴핑에서 얼마나 많은 발언을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친미주의자라고 자처하고 또 한편으로 황 대표는 친일주의자입니다. 황 대표는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과거를 가지고 일본하고 부딪히며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친일, 친미에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친소파, 친북파들을 패고 다닌 사람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이 사회에 기득권이 썩었다는 거죠. 황 대표가 보는 기득권은 우파 수골 기득권뿐만 아니라 좌파 수골 기득권도 기득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좌파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가 인식하는 수골이라는 것은 수구, 과거의 것을 맹목적으로 지키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수구 꼴통 기득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를 봐요. 사고가 얼마나 유연합니까? 집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투기 대상이 된 거는 기본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수골 언론들요, 조중동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조중동이요,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집값을 띄우고요, 민간 재벌 건설사들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집에 대해서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집을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수골들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그래서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가치, 전체 사회 공동체의 미덕을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황 대표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황 대표가 바라볼 때 집의 정의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돈을 벌어먹는 것을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집에 관한 자신의 정의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정의는 공동체의 미덕이 정진되도록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집이 여러 채 있고 집을 투기해서요, 그야말로 남들이 10년, 20년 다녀야 될 돈을 한 방에 벌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평생을 갖다가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을 다 저축해도 할 수 없다면, 얼마 전에 한 언론에 부부 기사가 났지요. 남편이 의사고 자기가 전문직인데 10몇 년을 모았는데 서울에서 집을 못 사고 있다. 생활하고 세금 내고 못 사지요. 의사라도.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것이 뭐 별겁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 그래서 성실히 노력해서 일하면 자기 소득 수준에 각자 맞는 형태의 집을 한 10년 일하면 살 수 있는 거, 그게 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집의 정의를 그들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황 대표는 뭘 합니까? 사교육 없애야 된다. 궁극적으로 사교육이라는 것은 반칙이다. 그래서 교육은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방과 후에 적어도 아주 고급의 양질 교육을 중교사를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이 저절로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숙골들이 이야기하는 성장이 되겠어요? 이제 이 성장 시대가 끝난 거예요.
성장하겠다, 무역 수출을 늘리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황 대표는 뭐라 합니까? 성장이 끝난 시대에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월급을 받는 국가적 일자리 채용을, 아까 말한 사교육을 대체하는 공교육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지, 간병이나 노인 요양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데서 많은 인력을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육아도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다 공공육아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운영해 가야 된다. 거기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좌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 노조, 민노총, 상금 노조 해체하고 산업별로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줘야 된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황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좌파예요? 자, 재벌들의 공산품 비용을 낮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황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요, 정의적 관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회가 혁명적 세력에 의해서, 북한의 빨갱이들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좌파고 우파고가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리고 그는요, 국민의 언론의 자유, 국민들이 좌우 기득권 언론이 던져주거나 플랫폼이 판단하는, 기득권 언론이 판단하는 진실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진실된 소리들을 전파해 갈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플랫폼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황 대표가 고집이 세다, 의지를 꺾지 않는다. 그 고집이 세다는 것도요, 황 대표가 지금 자기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를 모아가겠다면 그걸 갖다가 딱 가지고 버텨야지. 적당히 사람들하고 그래요, 제 주장 꺾을게요 하면 자기가 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거품처럼 어느 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집이 센 겁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완전히 천박하고 무식하고 책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의 관변단체, 정권의 따까리들을 우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황 대표를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로운 자기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실천에 옮기면서 어떤 속박이나 통제나 기성 정치권이나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끝없이 투쟁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황 대표를 좌파라 하는 이 무식한 것들아, 이리 와라, 내가 썰어줄게.